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담긴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목을 꼬집힌 자국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여성의 얼굴 반쪽이 누런 오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50대 어린이집 교사 A씨가 40대 학부모 B씨로부터 인분을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한 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이틀 전 하원 시간 A씨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B씨의 만 2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목 부분을 꼬집힌 게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와 어린이집 원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려 B씨가 있던 병원을 찾아갔다. 여자 화장실에서 인분이 담긴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겁니다. 가져왔던 그 봉투를 열어서 애 기저귀를 펼쳐서 얼굴에 일면서 타격을 가하고 문지르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버렸대요. 폭행 이후 B씨는 사과는커녕 교사 A씨를 악마라고 칭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꼬집힌 아이를 지목하면서 치료비 쪽으로 보상비 쪽으로 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요. 또 학기 중 자신의 아이가 교사의 부주의로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잠이 드는 등 방치됐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어린이집 연합회 측도 이사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교사가 홀로 감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린 A씨의 남편은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에게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호 제도화를 요구했고 학부모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들이 학교 관리자들과 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따져 교장 교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에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를 통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관련해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은 숨진 교사 A씨. 하지만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당시 학교 관리자들의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없고 그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없다고 하고.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들이 대전 교사노조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정확한 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장과 교감 등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가해자가 된 학교폭력위원회 경위와 학교 측이 장기간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자의 신청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먼저 제의를 해서 열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가해 학부모가 올린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끝에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유족분들이 먼저 그 글을 보셨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악성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 교사노조 측은 교육청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추가 경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 뒤 시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는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투숙객이 검찰로 넘겨졌고 보령에선 중학교 야구부가 탄 버스가 넘어져 중학생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정진 기자입니다.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7살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개명을 한 A씨는 촬영한 지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러 왔다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들어오시면서부터 약간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셨고 갑자기 그냥 칼을 꺼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단 화가 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일단 소리 지르고 칼을 꺼내고 하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민원인과 직원 3명이 A씨를 제압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호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투숙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일 밤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로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직원들을 재차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금 칼 들고 엘리베이터로 객실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다른 객실로 가면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객실 호수 알려달라고 하고 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해서.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3분쯤엔 보령시 미산면의 한 도로에서 부여군 중학교 소속 야구부 23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논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10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으며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서구체육회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당시 후보에게 사퇴와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 서 구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20에서 60%가량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고속시외버스 추가 배치와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의 민영화 반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비시즌에부터 열심히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많이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올 시즌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나타냈던 문동주 선수. 올 시즌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앞세워 8승을 올리며 한화를 넘어 한국 야구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는데요. 시즌을 조기 마감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몸 만들기에 들어간 문동주 선수를 강진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단이 설정한 120이닝 투구 제한에 따라 정규 시즌을 일찍 마감한 한화 문동주. 서산 2군 구장에서 컨디션 회복 중인 그는 올 시즌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정규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안 다치고 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일단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게 끝냈고요. 문동주는 올 시즌 118과 3분의 2이닝 8승 8패의 평균 자책점 3.72로 강력한 신유랑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히 지난 6월 24일 158km 광속구와 함께 최고의 투구를 기록한 NC전이 가장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NC 때 8이닝 무실점 한 경기가 있는데 인생 처음으로 완봉승이라는 걸 사실 꿈꿀 수 있었던 순간이어가지고 내년 목표 중에 그래도 완봉승을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왕자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면서 더 큰 꿈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좋은 별명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훗날 제가 커가지고 대전의 왕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곧 있을 아시안게임의 태극마크는 고등학교 때 달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무대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따로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인성과 실력 모두를 갖춘 문동주는 한 단계 더 성장해 한국 프로야구의 진정한 미래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2023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가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대전 여성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채용 부스와 함께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 유관기관에서 직업 상담과 취업 교육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오는 30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인 대전여성.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2,6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고독사가 증가 추세인데요.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대전시 의회가 장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89명, 2022년 141명으로 올해는 지난달까지 99명에 달해 벌써 2021년도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구별로는 동구와 중구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제일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빈곤까지 겹치면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대전 5개 자치구는 각각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장례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납골까지 필요한 비용이 230에서 280 사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래된 관행으로 나라에서 80만 원 해라는 거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등 14명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현실적인 장례비 지원과 함께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장례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장례 절차 수행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맞이하는 것인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우리의 이웃이 죽음에서조차 소외받는 그런 현실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는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밭체육관에서 제11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자치구 대항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정치 기소이자 사건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 이름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하며 흉상 이전 문제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연지법 설승원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딸을 계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5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딸에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것을 내놓으라거나 경찰을 부르기 전에 문을 열라는 등 30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원 지역의 전셋값이 하락했음에도 전세 계약은 크게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전세 계약은 2만 5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75건, 24.5% 감소했습니다. 반면 월세 계약은 모두 2만 9,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4건, 9.2% 증가해 전세 물량보다 8,0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이딴 전세 사기 속에 거액의 전세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